안녕하십니까. 신영목 역사 문화여행입니다. 오늘은 서해안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명소이며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전설이 있는 절, 그리고 최근 10년간 일본 대마도 간음사와 금동 간음불상 소유권 재판으로 한국과 일본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던 서산 부석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석사는 충남 서산과 영주에도 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모두 7세기 통일신라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며 불상 소유권 재판의 결과를 포함해 발길 닿는 순서에 따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금강문입니다. 이 금강문은 절을 지키는 수문장, 즉 밀적과 나래연 금강 역사가 있는 곳인데 다른 절의 금강문과 비교하여 건물이 매우 작고 소박한 모습입니다. 금강문 안에 있는 금강 역사의 모습도 무섭다기보다는 전래 동화에 나오는 귀여운 도깨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서산과 영주에 있는 부석사는 모두 의상대사가 창건했으며 절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선묘낭자가 바윗돌을 들어 쫓아내었다는 전설도 똑같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부석사 현판이 보이는데 본당이 아니고 업무를 보는 종무소와 요사체, 즉 스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특이하죠. 그 앞에는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안양루가 있습니다. 안양루에 마주 보이는 곳에 본당인 극락전이 있습니다.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어려운 불경을 읽을 수 없고 수행을 하지 못하는 중생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700년 전에 사라졌던 부석사의 불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도둑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한국으로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서산 부석사의 것이었습니다. 고려말 또는 조선 초에 일본 왜구들이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노략질해 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일본에 있던 불상을 한국이 도둑이 다시 훔쳐왔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과 훔친 불상이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10년간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부석사 손을 들어주었고 2심 재판에서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불상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에 갔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또 일본에 가야 하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생 유전이 아니라 불상 유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연을 간직한 절이지만 둘러보면 소박하면서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방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요사체와 극락전이 나란히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한 곳입니다. 여기는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마애불상, 선묘각, 망공스님이 수행했다는 토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비석은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한 유래와 역사가 새겨져 있으므로 시간을 내어 찬찬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비석을 지나면 부석사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며 마애불 석상이 있는 곳입니다. 바위에 5m 정도 되는 거대한 마애불이 산 아래 서산 방조제 들판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영험이 있다고 소문난 마애불 석상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관광객들은 웅장한 마애불의 모습에 놀라고 산 아래로 펼쳐지는 파노라마 장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놀라게 됩니다.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서쪽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야 해가 지는 석양을 볼 수가 있다고 하여 선묘각과 망공토굴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부석사에는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서산과 영주에 있는 부석사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의상이 원효와 함께 당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해탈하여 당나라에 가지 않고 의상 혼자 당나라에 갔습니다. 의상이 귀국길에 만났던 선묘낭자가 죽어 용이 되어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극락전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용왕과 산신과 선묘낭자를 모신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 처마에 선묘각, 산신각, 용왕각 현판이 함께 걸려 있으며 건물 안에는 선묘낭자와 산신과 용왕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한 곳에 할아버지 모습의 산신과 용왕이 젊은 처자인 선묘낭자와 함께 있으니 산신과 용왕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선묘낭자 입장에서는 노인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매우 난처할 것 같습니다. 선묘낭자는 하루빨리 이 건물에서 나와 독립을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묘각 옆에는 만공스님이 수행했다는 토굴이 있습니다. 만공스님은 70대의 무석사에 잠시 머물렀다고 합니다. 무석사 현판은 만공이 70세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토굴은 한 명이 들어가 수행할 정도의 공간이지만 춥고 습해서 보통 사람들은 잠시도 있기 힘든 이곳에서 만공스님이 수행을 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해가 서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늦가을 석양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해불상 앞 전망대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석양 전망대의 명소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여기는 선묘낭자가 용이 되어 의상을 지켜주었다는 전설이 있는 검은여라는 바위입니다. 검은여는 천수만의 방조제를 만들기 전에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바위섬이었습니다.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위가 항상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여 이곳 사람들은 검은여를 부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이 된 선묘낭자가 의상이 탄 배를 보호하며 따라온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용은 물속, 바닷속에 산다고 하므로 당연히 서산 부석사와 영주 부석사의 선묘낭자 전설 중에 서산 부석사의 전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의상이 도비산에 절을 지으려고 할 때 절을 짓는 것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용이 된 선묘낭자는 검은여 바위를 들어 반대하는 지역 주민을 쫓아냈으며 그 덕분에 의상이 무사히 부석사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석사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곳에 있는 검은여 바위는 1980년대 방조제를 막아 생긴 개포를 간척하여 이제는 들판 가운데 있는 바위돌이 되었지만 서산시에서는 검은여 바위를 공원으로 꾸미고 매년 4월에 풍어와 풍년과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산에 있는 부석사의 아름다운 석양 전망대 명소 검은여와 선묘낭자의 전설 안타까운 금동불상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